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회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너로 우리 시정 브리핑 해주신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도 역시 새 꼭지를 가지고 왔고요. 최민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하셨네요. 네. 그 소식 하나 하고 또 우리 세종시의 민원실에서 항상 그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장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네. 언제부터 여기서 접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 세 꼭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21일 날 국회를 찾아서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고요.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원 설치법 그리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연이어서 만났고요. 시정 주요 사업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그다음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최근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가 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의 후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더불어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났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그리고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 연구 인프라 지원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장동혁 예결소위의원도 만났네요. 강훈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와 만났고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관련된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여야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을 하고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최민호 시장께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세종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강조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시민 편의 시설, 국제적인 행사도 해야 되고 정말 현안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세계 대학 경기대 4개 시도가 같이 함께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뭐 시민들의 마음도 모아주시고
응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세종시의 민원실 한번 가보셨죠? 네. 네, 저는 언젠가 민원실에 갔더니 막 큰 소리가 나면서 막 그 고객들이 민원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시민들이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을 네. 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뭔가 강화를 시키나 그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좋은 소식이 왔어요. 예. 21일 날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과 세종경찰서 보람지구대 그리고 청원경찰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의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오죽하면 모의 훈련까지 했겠어요. 정말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현장을 봤지만 그 모의 훈련은 민원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그리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는데 네. 그 모의 훈련 내용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였더라고요. 민원인 폭행 발생과 그리고 두 번째 상급자의 적극 개입 그리고 중재 시도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사전 고지 후에 녹음과 촬영 그리고 네 번째는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다섯 번째는 피해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대피 여섯 번째는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네. 24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관할 지역 지구대와 연계한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폭언과 폭행 등으로 특이 민원에 대비해서 폐쇄회 C로 CC이겠죠. TV 설치, 그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와 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과 민원 창구 강화 유리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날 그 황선득 민원과장은 그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이 민원으로 인하여서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고요. 시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강화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네.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내서 민원인이 그 화가 나지 않는 일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막무가내이신 분들도 사실은 좀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가 구 단위가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민원이 구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시청 민원실에 와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대응하는데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좀 있었으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겨울이다 보니 따뜻함이 또 가슴에 닿습니다. 예, 오시면은 민원인한테 물 한 컵이라도 한 잔 드리면서 좀 자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서로가 생각도 상호 예, 예. 그런 따스함으로 일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예. 자, 끝으로 또 훈훈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정보 차원에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거의 뭐 공연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어떤 예술인들이 세종시의 예술인들이 연습할 공간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가 있다는 거를 많은 예술인들이 알고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네. 네, 이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가 2024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예. 그 소식 좀 전해보겠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그러니까 세종의 조치원에 있어요. 네. 상반기 정기 대관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24년 내년부터 대상 시설은 연습실 4개가 있네요. 네.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이 있고요. 소연습실은 2개가 있고요.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신청을 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이걸 꼭 신청을 하셔서 편안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접수 기간이 있어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 6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대관 시스템 회원 가입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예술인들 또는 단체, 그리고 정기대관 신청서와 함께 공연 예술 분야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가 있고요. 승인 결과는 대관 심사를 거쳐서 내달 15일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자세한 문의는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가 있네요. 거기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예술인들 보게 되면 연습실이 없어서 또 이렇게 집에서 하면 민원 발생하잖아요.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러면 소리가 커서. 네, 그런데 이제 연습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저는. 그 조치원 쪽만이 아니고 여기 동탄이 지역에서도 더 많이 생기고 관공서의 유휴시설에 사실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확대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때 뭐 혹시 시장님 만나 뵙고 국회 갔다 왔는데 뭐 별도로 들으신 얘기는 없으세요? 이제 어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들은 건 없지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신 가운데에 지난주에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여민락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인구증 출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꽉 차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고, 가장 저는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것이 이대로 인구가 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200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지도상에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 때 정말 스산했어요. 깜짝 놀랐고요. 그럴 정도의 이제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에 관련된 것이 얼마만큼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듣고 나니까 그래도 세종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닐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른 타도시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꼭 돈을 줘야만 왜 애를 낳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셨지만, 그러한 절차상으로 필요한 현재기 때문에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돈을 떠나서 우리가 부부가 꼭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 돈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인간에 관련된 말씀도 주셔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최민호 시장님 국회 방문 이야기, 그리고 시청 민원실의 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비상 상황 대응 역량 높이기 위한 예비 훈련, 그리고 아르코 공연 연습장 대관에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청곡. 요즘 박강수 노래의 가을이 참 예쁘다가 서정적이면서 가슴이 닿더라고요. 그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지역 가수이기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KBS 인간극장에도 나오셨어요. 그거 보고 반했어요. 가을은 참 예쁘다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예, 가을은 참 예쁘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세종 경제 권호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모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세종시 을구 네. 조치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우리 김충식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충식 의원님은 우리 세종시에서 좋은 거로 근데 연세가 또 가장 많으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누구보다도 뭐 젊고 패기 있고 또 발로 뛰는 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우리 김충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세종 사회복지사협회 재정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찬반 논란이 좀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충식 의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부의장이시기도 하시죠? 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충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례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했는데요. 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힘들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복지사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또 좋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복지사들이 좀 무언가 이 가슴에 좀 뿌듯한 느낌을 한번 주고 싶어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부터 이 분야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 거죠. 상당히 넓습니다. 어떤 그 일들을 복지사가 하시나요? 주로 이제 그 노인 복지도 있고 청소년 복지도 있고 아동 복지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분야별로 이 모든 복지에는 복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 분들의 조금 어깨에 좀 힘을 실어주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노년의 어려움들을 케어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그런 분들한테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저도 복지사로서 조금 우리 의원님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저도 이제 복지사로서 회원이시기도 하겠네요. 예? 회원이시기도 하겠어요. 예, 회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겸직을 못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음만 회원입니다. 마음만. 그래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어려운 곳에 이렇게 보살피는 분들도 인권적으로나 아주 경제적으로도 금액도 이렇게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복지사 분들의 이 경제력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되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들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케어를 하려면은 직접 들어야 되고 근육을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전화 오셨습니다. 소리도 아주 그냥 활기차시고 기상나팔로야. 또 이제 우리 김충식 의원님은 또 해병대 출신이에요. 또 또 해병대 의리. 출신에다가 의리도 있고 의리 깡. 의리깡 또 봉사 활동도 또 상당히 많이 한다고 조치원에서는 또 아주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 있는데 그 우리 이제 또 원래 전직이 공업사요. 자동차 공업사. 자동차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철에 대해서 용접 같은 거 뭐 해서 하시는 분인데 우리 이제 조천에 이제 세종시에서 조천에 들어가다 보면 고가가 있어요. 고가를 그러니까 청주로 넘어가는 고가 넘는 와중에 우측에 보면 집 위에 헬리콥터가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집 위에 헬리콥터 그 건물에서 저 원래 이제 공업사시죠? 예, 공업사를 또 하셔가지고 아주 그게 명물이거든요. 지붕 위에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네, 옆으로 많이 샜어요. 벨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직접 접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아시니까 조례를 발의를 했네요. 조례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조례 내용은 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기술 개발 보급 같은 거 이제 교육 같은 거요. 교육 훈련 복지사라고 그래서 자격증 한번 땄다고 해서 계속 보수 교육도 해야 되죠. 보수 교육도 해야 되니까 보수 교육에 대한 거 하고
뭐 연구조사, 뭐 학술대회 개최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필요하네요. 그런 예산들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럼 예. 본질적으로는 사회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소양도 높이고 다운됐던 어떤 의욕들도 높여주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예산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저 복지사님들의 기분과 모든 저 정신적인 거에서 좀이 업 좀 한번 시켜. 기분이 좋아야지 서비스도 좋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도 직원이 종업원들이 그 기분이 나쁘면은 그게 손님들한테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지사 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쓸 일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주로 이제 여성 우리 복지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남성 예. 복지사님들보다 여성 복지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가정에 가면은 또 아이들도 있고 예. 이런 저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복지사의 임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또 이제 우리 저 시나 우리 저 주민들이 좀 그분들의 좀 마음을 조금 읽어주셨으면 하는. 저는 한편으로 그 방송 같은 데서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활동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특정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주 내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어려웠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오늘 좀 기분이 좋았다. 보람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좀 전파되는 일들이 있으면 서로 존중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복지사 일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사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 한다고 봉사한다고, 봉사한다고, 페이도 조금 받아가면서 봉사도 하니까 어차피 봉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했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권 기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봉사 활동을 네. 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저희가 있다 봉사 시간을 올리는 이런 네. 봉사라면 시간을 올려야 무보수로 된다. 봉사를 무보수 봉사해서 저도 지금 한 2,000시간이 넘게 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복지라는 것은 뭐 너나 난 할 것이 다 받아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나눌 봉사를 때. 하고 나면은 상당히 기분도 좋고. 기자의 시각으로 뭐가 불만이셔서 이렇게 나쁜 기사를 쓰셨어요? 이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걸 취재를 해서 예. 기사를 쓸 때는 좀 과하다. 처우나 이런. 네, 조례가 좀 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그 기사를 작성했는데 네. 또 조례안을 마무리하실 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어떤 게 어느 식으로 변했는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좀 과하지 않느냐.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아침에 여기 이제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 만났더니 조금 조례안이 좀 많이 좀 개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뭔가 심기가 불편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 좀 한번. 이제 그 우리가 우선 뺀 게 이제 여기도 좀 공유재산 네. 그 우선 저기를 그거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거는 특혜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빼고 다른 쪽으로 공유재산을 이제 좀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조례안을 좀 넣었다가 그거를 좀 빼셨.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좀 다른 일 때문에 좀 살펴봤는데 이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그렇지만 땐 형평성이 다른데 단체나 이런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보훈단체 뭐 이런 예, 데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좀 넣더라고요 보니까. 형평성에 비해서는 뭐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됐던 예,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좀.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뭐야 또 바뀐 게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또? 잠깐만 제가 없죠? 지금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이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들어오기 전에 앞에 잠깐 말씀을 좀 했는데 네. 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또 사회복지가 뭔지 또 복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의장님 모시고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라디오 것도 특강. 좋아 네, 보여요. 네. 제가 이 교육에서는 예. 조금 이렇게 이 언변이 좀 모질라 가지고 써놓고 읽는 건데요, 뭐. 여기에는 제가 지금 가져온 데에는 그게 좀 빠졌나 이거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그 좀 의장님은 잠깐만 보여드리고 여기에 지금 권호주 기자님께서 이렇게 기사화한 뒤에 거기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뭐 지원산업과 재정을 뭐 규정함과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감독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뭐 회원들 포상 이런 것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실 때 해보니까 이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보훈단체 그 형식을 좀 많이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조례화한 정도지. 이 지금 포상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었고 단체별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좀 더 이렇게 자존감을 좀 높여주려고 하셨던 그런 마음인 것 같네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뭐 기술 개발 보급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요즘은 또 그 사회복지사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한 900 몇 명 정도. 처음에 제가 저도 이제 복지사 소속이 대구로 돼 있다가 세종시로 오면서 세종시로 옮겼을 때는 몇 명 안 됐었습니다. 100 몇 명인가 그래 하다가 지금은 지금 한 900명 정도. 1000명 가까이 1000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한 그 세력화될 수 있네요.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가 되면 좋겠네요. 여기 계신 뭐 권우주 기자님하고도 봉사활동도 어제도 같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어제도 적십자사 어제도 봉사활동에 또 우리 김 대표님하고 또 같이 했게 되고 저랑도 지금 봉사활동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일단 의외였어요. 우리 권호주 본부장님 그런 봉사단체 같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걸 어제 봐서. 노래도 한 곡 불렀습니다. 또. 노래 아니 기자가 근데 그런 봉사단체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솔선수범해야죠. 솔선수범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대단합니다. 봉사는 누구나 하고 나면 행복한 거잖아요. 예, 봉사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의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시민들한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봉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우리 또 봉사를 찾아가는 또 우리 복지사님들 좀 많이 좀 생각 좀 해주시고 항상 우리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이 복지사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 항상 고맙고 항상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해병대 출신이시고 공업사도 하시고 이통장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세종시 만드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위원회 봉사로 끝없이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 그런.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세종시를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말이나 글로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우리 김충식 세종시 부의장님 모시고 조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청하신 나훈아의 사내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좋아 좋아 하면서 살마 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좋아 좋아 하면서 살마 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예, 사내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지역의 정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석 박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관식 박사님은 결석하셨습니다. 네, 아, 이거 무단 결석입니까? 예, 통보는 했는데 무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잘라야겠어요.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즘 출판 기념회 시즌입니다. 예, 이게 엄청나죠. 네, 예, 제가 뭐 현직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죠. 네. 입지자들까지 포함해서 네, 와, 뭐 대전, 충남, 세종, 네. 대세충 아니면 뭐 대세남 네, 엄청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는 뭐 우리 민주당 이경 네, 부대변인 했었고요. 또 그 전에 9월 달에는 양홍규 네. 국힘 서구을 지역위원장 했었고요. 또 이번 23일에는 이태구 전 대전 행정부시장 예. 돼 있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네, 그리고 장종태 전 서구청장. 네.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를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이시고. 네네. 네.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서구갑을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소식 예,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유성갑 네, 이렇게 겨냥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대전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12월 13일에는 박범계 예. 전 법무부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이신 박범계 장관께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서구을입니다. 예, 또 세종도 좀 있어요. 세종도 보니까 이준배 전 세종부시장이 행정부, 예,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이었죠. 경제부시장이었죠. 예. 뭐 그게 정무부시장은 사실은 이제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의
집중하게끔 하면 경제부 시장이라고 하고 네. 농촌 지역에는 농업부 시장이라고 하고 네. 경기도는 평화부 시장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대전은 과학부 시장이라고 하고 예. 각자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준배 전 세종시 부시장이 돌아오는 25일에 또 한답니다. 거기든 세종시 을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분은 사실은 지난 11월 16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 것 같아요. 뭐 고성국 TV가 나와서 했으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너튜브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선재 성성재 변호사, 변호사죠. 국제변호사. 국제 변호사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변호사하고는 좀 달라요. 네네. 네. 국제 변호사가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거기는 미국 뉴욕 변호사라고 그렇죠. 각 주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세종시 갑을 겨냥하고 있는 성선재 변호사가 하고 그다음에 또 김재현 예. 세종미래전략 포럼 대표가 목사님도 하시고요. 네, 예. 목사님께서 23일에 예정돼 있다 합니다. 뭐 충남 지역에는 뭐 어기구 의원도 당진 쪽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령을 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합법적으로 본인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첫째, 둘째는 또 역시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난주에 이경 부대변인 출판기념회 가서 돈 주고 샀습니다. 예. 현장에서 현찰을 주고 샀어요. 또 그 현장에서 계좌 이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봉투로 넣어서 주는 분 계신데 통상적으로 그 책값에 상응하는 돈을 넣는 사람도 있고 10권짜리 돈을 넣고 한 권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문율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고 또 알아서 뭐 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까지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거를 좋아하겠네요. 봉투나 넣는 걸 그냥 돈을 세서 주면은 다 이렇게 안 우리 되니까. 축의금, 부의금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의금 특히 축의금 네. 결혼식장에서의 축의금은 합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상속세가 없죠. 부과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한도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한도가 있어요. 아. 있는데 그 한도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출판기념회가 러시다. 이게 법적 기간이 있죠? 선거 며칠 1월 전. 11일까지. 1월 11일까지 가능한 거. 예. 좋습니다. 많이들 응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네네. 가봐주고 꼭 여야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내 친구가 한다 그러면 가서 박수 쳐주고 좋은 정치인으로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해주면은 더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저도 그래서 뭐 국힘당이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든 또 네. 민주당 내에서도 결을 달리하는 네. 지지자가 아닌 그 후보나 그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도 다 가고 있고 가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가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좀 그럼요. 들어보고 예, 어떤 예. 사람들이 지지하는지도 확인도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지만 예. 짧게 보는 거지만 그분의 행동과 어휘 선택, 제스처를 보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네. 과연 우리의 대표자로서 적당한 사람인가가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출판 기념회도 보면 하는 방식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이벤트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책 브리핑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던데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갖는 생각과 어떤 뭐랄까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들을 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상당히 그 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국민의례, 네. 그다음에 내빈 소개, 네네. 그다음에 뭐 축사, 그다음에 저자 또는 그 출판 기념회 당사자가 인사말 네. 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축사, 내빈 소개나 축사 같은 것들 상당히 간소화되고 예. 그리고 저자와의 대화라는 그런 형태 토크쇼. 예. 그다음에 또 그 앞에다가
저자와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전시, 예. 그다음에 어떤 뭐 오픈 마켓,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하고 그다음에 또 한 다양한 가지는 예. 혼자 또 저자가 아예 혼자 올라가서 사회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맨 쇼 본인이 다 하는 거죠. 타운홀 미팅 하듯이 모든 걸 다 자기 스피치 하는 거죠. 즉석에서 질문도 받고.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짜여진 데 각본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 예. 준비는 했지만 네네. 아니 그게 앞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리얼하게. 아 그럼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들을 무대에 띄워주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서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요. 주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혼자 그 아예 그 전방에다 모니터를 띄워놓고 예. 유튜브로 하면서 예. 직접 소통도 하고.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돌발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 대처해야 되죠. 우리 김 박사님은 출판 기념회 안 합니까?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예,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지양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가지고 본인의 그 지명도를 높이고 또 일정 부분 그 선거 비용일까요? 그걸 좀 확충할 수 있는 기회 되지만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내놓는 거. 콘텐츠가 좀 있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 있으면 얼마든지 예. 정리할 만합니다. 예, 좀 길게 얘기했네요. 네. 빠르게 하죠. 예. 네네. 다음은 그 세종 공동 캠퍼스가 지난번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19 그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그 환경 변화 때문에 도저히 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확충에 대한 재반 비용들이 네. 어렵다 해서 다 수습됐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그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그런 그 협의체에 한 7개 대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에서 좀 도와달라 하려고 했었는데 수면에서 내부적으로 그 행복청하고 대화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안 했답니다. 아유, 긍정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서로의 민원도 그렇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불쾌한 상황이 되기 전에. 서로, 그럼요. 예.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공주대, 예. 그다음에 충북대가 다 학생들이 그쪽 본 캠퍼스 본원과 여기 공동 캠퍼스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업 네. 수강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서비스라든가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학생들이 공동 캠퍼스에 와서 충분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예. 최민호 시장. 뭐, 네, 요즘 뭐 예산 국회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각 시도지사들이 국회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설의 예를 들면 지금 그 국힘당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낮에는 울산에서 업무를 보고 KTX 타고 국회 와서 밤에 저녁을 먹고 거기서 로비를 한답니다. 옛날에. 야. 네. 그래서 훌륭하네요. 그래서 지역 예산을 당 대표 된 거 아니에요? 지역구를 탄탄히. 네, 어차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모든 행정적, 제도적 예산 지원은 재정적 지원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대구분들 TK 지역 계신 분들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전에 홍준표 그 시장 충북도지사인가요? 네네. 경북도지사. 그 하실 때도 그 서울에서 주로 주말에는 경남지사입니다. 경남지사. 네, 네. 예. 서울에 주로 가가지고 기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주로 술 먹었다고 예, 주말마다. 여기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권력을 향유해본 사람, 권력을 이용해본 사람, 권력을 유리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찌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그 충청권 특히 세종 충남북 계신 분들 좀 분발합시다. 분발해야 돼,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여기서 한 마디 좀 칭찬하면은 김태흠 지사는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한 열심히 것 같아요. 하세요? 파이팅 예. 잘한 것 같은데. 아, 좋네요. 최민호 시장도 갔다 왔어요. 예. 최민호 시장이 이제 갔다 온 걸로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국회 당 대표라든가
예결산위원장. 이게 뭐 좀 방송에서 그렇긴 한데 이게 낮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밤에 가야 돼요. 밤에 가야지 감성적으로 팍 이게 뭐가 얼마나 되더라고요. 가깝습니까? 예, 되게 가깝거든요. 예, 국회가. 예. 그럼 바로 갔다 와서 즉각 해야 되죠. 여기서 민원 해결하고 뭐 행사 참석한답시고 왔다 갔다 얼굴 비치는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 찍는 거지 낮에 가는 네, 거는 네, 의미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걸로. 가서 예. 친밀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말씀을 예. 나눠야 됩니다. 예, 대전 뭐 트램이 됩니까? 아 대전 트램 참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거 아, 벌써 몇 불투명해요? 번씩 몇 번씩 선수 막 걸렸던데 수소로 뭐 한다고. 수트램도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무가선이잖아요. 예. 전선이 없는 거거든요. 예. 전선이 없는데 어쨌든 그 동력 장치는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게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예. 배터리로 해서 충전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전시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인데 한 번 충전해 가지고 한 바퀴 다 못 돌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배터리를 바꾸든지 충전하든지 해야 돼요. 그 부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수소 트램으로 바꾼다고 좀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배터리 충전 문제니까 동력 네. 문제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번 완충하고 한 바퀴는 못 도니까 다만 지금 이 그 태미고개라고 하는 네. 태미고개라는 그 약간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양동 동안과 앞에 공사가 어렵다는 곳이죠. 예, 이게 거기를 터널로 뚫으면은 터널로 공사비가 뚫을 수도 없고, 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언덕이 높고. 네, 언덕 높기 때문에 트램은 이 배터리 가기 때문에 예. 참 힘이, 힘이 어려워요. 힘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를 파든지 예. U자형으로 파든지 수소로 아니면 하면은 힘은 넘칠 것 같은데. 그거 좀 그 전문가들 입장에는 좀 쉽지 않다. 아, 그것도 결국은 어차피 전기더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전기 예. 배터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KDI에서 적정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적정성 검사는 그런 것들이 포함한 기술 평가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공사 공법에.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거 하면은 당장 내년에 3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착공도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컵을 갖고 왔는데요. 예. 환경부가 네. 일회용 컵, 즉 종이컵 사용 규제가 내일 24일 내일 모레부터 이제 규제가 들어가요. 네. 1년 전에 벌써 법안은 통과됐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계도 및 유예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일부터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데 어저께 갑자기 다 사용해도 된다. 종이컵. 그게 실행됐군요. 네. 이거 뭐 소상공인들 보호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일회용 컵, 종이컵 사용하고 되고 그다음에 일회용 그 플라스틱 빨대, 뭐 종이 그러니까 비닐 그런 것들 다 규제가 철폐가 돼 버렸어요.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는데 무기한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패티킹 음악 들으면서 매듭 짓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에서 떠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날 사람 예, 가을을 가을을 남기고 떠나는 건지 예. 예,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아주 잘 알고